안녕하세요. 비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5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애플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WWDC는 개발자들의 축제인 만큼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번 키노트에서는 유독 한국인 개발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엄청 자랑스럽기도 하고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키노트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르세라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이번에 발표 중간중간에도 실시간 번역 기능이나 뮤직 앱을 시연할 때 한국어나 한국어 콘텐츠가 자꾸자꾸 등장을 해서 국뽕에 취할 것만 같았습니다. 자, iOS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원래대로였으면 iOS 19가 공개되어야 하는 차례였지만 이제 애플이 우리의 헷갈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알았는지 모든 플랫폼의 버전 번호를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OS는 iOS 26입니다. 온 세상이 AI를 부르짖는 이때 우리 아이폰은 최고로 예쁘고 깔롱지게 왁구 재정비를 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디자인을 완전 새롭게 재설계했습니다. 2013년에 공개했던 iOS 7에서 플랫 디자인을 선보인 이후로 12년 만의 변화인데요. 리퀴드 글래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UI는 실제 유리의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요. 진짜 유리에 사물이 반사되고 어떻게 굴절되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반영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UI에 유리처럼 반투명한 효과를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iOS 26이 설치한 아이폰으로 시연을 해보니까 투명한 유리가 컨텐츠 위에 한 겹 덮여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알림창이나 메뉴창이 뜨더라도 투명하게 컨텐츠가 비쳐 보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방해하거나 내용을 가리는 걸 최소화해주고 화면 속 내용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폰을 움직이면 실제 유리처럼 빛을 반사하고 굴절하는 섬세한 효과까지 들어갔어요. 진짜 이건 애플답죠. 기존 iOS UI가 평면적이고 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화면 위에 투명한 레이어가 겹쳐 있는 것처럼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내릴 때 레이어에 있는 컨텐츠의 형태나 컬러가 비쳐 보이는 것도 근사했고요. 비쳐 보이는 컨텐츠가 밝은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에 따라서 빠르게 색 반전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예전 제품들의 직사각형 디스플레이에 맞춰져 있던 디자인 요소들도 둥근 디스플레이 형태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됐습니다. 컨텐츠를 가리는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제어 기능들은 탭에서 더 널찍하게 꺼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할 때는 컨텐츠가 잘 보이도록 탭 막대가 조그매지고 위로 스크롤하면 원래대로 다시 커지더라고요. 앱 아이콘을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는 물론 새로운 투명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투명 모드가 뭔가 약간 레트로하면서도 되게 예뻐요. 잠금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릴 때도 진짜 유리막을 실제로 걷어내는 것 같죠? 이건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진짜 촌스럽지만 우와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이런 반투명 UI는 비전 OS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은 iOS는 물론이고 맥OS, 워치OS, 아이패드 OS 등 모든 애플 플랫폼에 걸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진짜 굉장히 아름다운 UI입니다. 사실 반투명한 알림창이나 슬라이더에 적용된 움직임에 따른 거울 반사 효과나 반투명 재질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매번 바탕이 되는 컨텐츠나 컬러에 맞게 실시간 렌더링이 되는 원리거든요. 저는 좀 오바가 아닌가 싶었단 말이에요.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OS 전반에 이런 효과를 계속 넣는다는 게 상당히 부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전력 소모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폰 11 이후 모델에서는 모두 업데이트가 되고 리퀴드 글래스 효과가 다 동일하게 구현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볍게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사진에는 3D 효과가 추가됐는데요. 예전에 찍은 사진도 배경이랑 피사체를 분리해서 이렇게 아이폰을 움직이며 3D 입체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이걸 잠금 화면에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둘 수도 있고요. 요즘 구글이나 다른 기업에서 AI 기능을 공격적으로 선보이는 거에 비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행보가 계속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AI 기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발표를 듣고 나니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실시간 번역 기능이 메시지, 전화, 페이스타임에 탑재됐습니다. 텍스트와 음성을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온 디바이스로 실행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업데이트긴 한데 갤럭시에서는 한참 전부터 되던 기능이죠.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은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 하나를 통째로 할애한 거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 쓸모가 없었잖아요. iOS 26에서는 조금 더 쓸모가
쓸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굳이 구동하지 않아도 아이폰 화면 안에 표시된 모든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스크린샷을 착각 찍어서 오른쪽 하단에 검색 탭에 들어가면은 바로 화면 속 내용을 구글에서 검색해 볼 수 있고요. 특정 피사체만 하이라이트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 관련, 행사 관련 포스터를 캡처를 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바로 이벤트 내용을 긁어 와서 캘린더에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게 뭐야? 라고 챗 GPT한테 바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유용하기는 한데 역시 갤럭시의 서클 투 서치 기능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도죠.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그나마 좀 신기했던 신기능은 전화를 할 때 상담원 연결을 한참 기다려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통화 대기 지원 기능을 이용하면 대기 음악을 딱 애플 인텔리전스가 감지해서 아직은 상담원 연결이 안 됐네, 지금 연결 중이네 라고 파악하고 상담원이 연결되면 그제서야 벨을 울려가지고 나한테 통화를 이제 시작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그 기능이었습니다. 가장 기본 앱인 전화나 카메라도 인터페이스를 싹 바꿨는데요. 요거는 업데이트 후에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아이패드 OS의 변화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셀프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 프로를 샀는데 맥북 들고 다니기 무거울 때 난 가볍게 이거 업무용으로 써야지 하고 샀는데 결국 좀 애매해서 일할 때는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뭐에 쓰겠어요?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만화책 보고 요런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이패드의 멀티태스킹 기능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설계됐습니다. 어떤 앱을 쓰든지 우측 하단에 조절 핸들이 생겨가지고요. 윈도우 크기나 형태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당연히 화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옮겨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맥OS에서 그랬던 것처럼 앱 화면을 여기저기 내가 보기 편한 곳에 아무데나 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앱을 켜놓을 수 있는 개수도 5개, 6개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창을 열어두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앱 화면 왼쪽 상단에 포인터를 대고 있으면 맥 사용자들한테 아주 익숙한 제어 기능이 표시되죠. 여기서 바로 앱 창을 닫거나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 아이콘을 탭하면 다시 앱이 그 위치에 열리고요. 그리고 앱 창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확 밀면 간단하게 딱 붙어서 타일을 정렬할 수도 있고요. 화면 정렬 옵션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내가 지금 구동 중인 모든 앱이 표시되는 이 인터페이스까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아이패드 화면의 상단에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가면 내가 현재 구동 중인 앱에 맞게 메뉴 막대가 쪼로로록 표시됩니다. 박수. 후!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이것도 대박인데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미리 보기 앱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PDF 파일 같은 거를 가볍게 미리 보기로 열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맥OS랑 정말 비슷해졌죠. 그동안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목 놓아 외쳐온 변화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 덕분에 아이패드에서 트랙패드의 사용성도 올라가고 아이패드 자체의 생산성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프로는 물론이고 기본형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미니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쓸데없이 비싸게 주고 산 제 아이패드 프로가 이번 업데이트 후에는 맥북의 한 50%만큼은 생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걸 아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자세한 리뷰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워치OS 26에는 워크아웃 버디,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운동친구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트니스 기록을 분석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요일 아침에 운동을 시작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지금 10km를 달렸고요. 심박수는 몇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해주는 기능인데요. 에어팟 같은 걸 끼고 이제 음성 안내를 드리며 운동할 때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운동 완료 후에는 오늘 운동 기록을 요약해서 들려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축하해요 막 이러면서 축하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맥 OS의 이름은 타호입니다. 다들 26이라는 이름으로 OS 이름을 통일했는데 맥 OS만 아직 지명으로 코드명을 짓는 네이밍을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과 함께 맥 OS 화면 상단에서 메뉴 막대가 완전히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더 넓게 느껴집니다. 폴더의 색상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거나 기호나 이모티콘을 넣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애플이 자랑하는 기기 간의 연속성 기능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맥OS에서도 실시간 현황 기능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아이폰에서 우버이츠로 음식을 주문했다면 맥의 메뉴 막대에 현황이 표시되고요. 이걸 클릭하면 아이폰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맥에서도 바로 실시간 배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맥OS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건 스포트라이트 기능인데요. 검색했을 때 파일, 폴더, 이벤트, 메시지 등
모든 검색 결과가 하나의 목록으로 표시되고요. 사용자와 관련성이 높은 순서를 알아서 판단해서 결과를 나열해줍니다. 새로운 필터링 옵션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찾는지 설정해서 파일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검색 범위를 좁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스포트라이트에서 바로 빠른 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메모를 쓰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라고 입력을 하면 send 이메일의 줄임말인데요. 스포트라이트 창에서 바로 SE라고 입력하고 간단한 메일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전 OS도 흥미로웠는데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공간형 위젯은 정말 마법의 세계처럼 입체적이고 근사한 경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브라우징도 멋있었고요. 친구랑 같이 비전 프로를 동시에 착용하고 같은 공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 OS 26에서 플레이스테이션 VR2 센스 컨트롤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새로운 OS 26 시리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해서 임팩트가 조금 떨어지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습니다.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보다는 리퀴드 글래스라는 새로운 디자인에 굉장히 치중한 행사이기도 했고요. 오히려 현장에 있었던 개발자분들한테 가장 큰 소식은 애플 기기에 설치된 로컬 LLM을 서드파티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세한 규모의 개발자분들도 애플 기기에 LLM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을 개발하고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iOS부터 워치, 맥, 아이패드, 비전 프로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된 UI가 적용되고 전 제품에 걸쳐서 같은 신기능을 거의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디자인이 iOS 7 시절의 디자인 변화만큼은 임팩트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실제로 iOS 26을 애플 기기에서 구동을 해보고 손끝으로 그 반응을 만져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되게 신비롭고 놀라울 만큼 예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그런 UI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디자인 이상의 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겠죠. 자, 이번 WWDC 키노트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번에 키노트 끝나고 어떤 분이 나한테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잡채를 줬거든. 키노트가 끝나고 나면 개발자분들한테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해줘요. 나도 먹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가서 먹었거든. 그 앞에서 애플 직원분이 잡채를 막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앉았더니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난 한국 코리아에서 왔어. 이랬더니 나대고 싶더라고. 아는 척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너 그거 한국 음식인 거 알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애플 직원분이 나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먹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하다. 오늘 아주 국뽕이 대단했어.